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30일에 형제의 나라 터키 3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터키에서 우리 문 대통령 사진을 엽기 살인 용의자 사진으로 방송에 내보냈대요. 네, 그 이방카랑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리나 봐요. 불에서 뭔가 갑부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갑부 부부인 것처럼 나왔어? 아니요. 네. 뭐 어떤 문재인 사진만 나온 씬도 있고 뭐 어디더라 아무튼 그 중동 어느 나라에 뭐 되게 갑부 부부인 것처럼 하면서 이방카랑 같이 찍은 사진도 거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 얘네도 우리나라도 그 뉴스 제작하는 사람들 중에 일베들이 좀 사이사이 껴있어갖고 일베 이미지 같은 걸 막 내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터키에도 뭐 좀 그런 사람들이 껴있나? 실수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나물려들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냥 이미지로만 떠도는. 아 여기 있네 진짜 이방카 사진. 네. 청와대에서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나갔네. 갑부로 보이긴 하죠. 그렇지. 집이 저택이 또. 청와대에 살면 가쁘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녹음한 지 하루 걸러서 다시 만났죠. 네. 아우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자주 안 만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그 방송을 최대한 그 정기적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확보하다 보니까 초치기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 없고 네, 저희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저희한테 광고도 좀 주셔야 되지 않는가? 다른 프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그 정도는 주셔야죠. 자, 그리고 요즘 뭐 밥도 잘 모르시겠구나.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뭐 배우 자살건이라든가 이것도 나중에 그 지인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거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네, 나중에 뉴스 보고. 뭐 노현정이 왜 실검에 올랐지? 아 저기 갔잖아요. 노희경이구나. 노희경이요. 네. 그 아역 배우 출신에. 노희경 저기 작가 아니야? 노희경 작가? 그래요? 뭐 왜 올랐죠? 맞네 작가. 오랜만에 세계는 지금. 네. 아이씨 근데 준비를 안 해왔네. 근데 뭘 한대요? 아니. 이게 저기 지금 검색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스는 저기 찾아놨는데. 네. 그걸 정리를 안 했어. 던져보세요, 뭔데요? 좀 며칠 된 기사인데 잠부회에서 네. 아프리카의 잠부회에서 네. 그 보건복지부 네.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이 잠부회는 잠부회인가요? 잠부회인가요? 잠바웨이인가? 그거죠. 화폐 기억 잘못해가지고 네. 그 지폐 쓰레기인데. 네. 네. 잠부회이네. 네. 잠부회의 장관이 잠부회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에이즈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또 그 중에서도 에이즈 발병률이 아주 높은 나라인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계 콘돔의 99%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네. 중국에서 생산한 콘돔이 너무 작아서 네네네. 잠부의 남성들이 그거 사용 시 네. 고통을 호소한대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잠부회의 공공보건에 아주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네.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발언을 했어요. 저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역대 그 173개 국가인가? 93개 국가들이 남성 성기 사이즈 평균을 그 국가의 평균 사이즈를 쭉 기재한 순위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이 있는데? 에이. 아니 근데 그 순위도 적혀 있고 평균 사이즈도 적혀 있고 그리고 그걸 조사한 기관도 옆에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였냐면은 국방부 같은 신검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이면 자기보다 엄청 상관인데 그 일반 사병들을 상대로 이렇게 잘 재고 쟀으면 자기가 평생 그 연출할 수 있는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가 체크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일단은 긴장은 돼서 긴장되면 오그라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평균치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겠다. 모든 장병들이. 잠부회가 아니라 잠바부회네요. 잠바부회. 네. 잠바부회. 네, 잘못 이거 다시 녹음해야 돼. 잠바부회. 잠바부회 장관이 잠바부회 정부 이거 따서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래서 아무튼 장관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항의한 만큼 중국에서도 이 항의를 접수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콘돔을 생산하기로 했답니다. 세계 평화에 한 발짝 중국이 더 기여를 한 느낌이네요. 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네. 그리고 잠바부에서 그 성인 남성의 한 14% 정도가 네. 100명 중 14명이 에이즈 환자로 지금 추정이 된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즈는 죽을 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힘들잖아요. 당연히 뭐 건강한 게 최고죠. 네. 그리고 약값도 이제 그 복제약 못 쓰게 해가지고 약값도 존나 비싸대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복제약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제약을 또 못 쓰게 한다고? 그 저기 FTA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데 그 처음에 FTA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FTA 반대 시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아니고 그 청주에 그 도청이 있어요. 도청. 네. 충북 도청인데 거기 앞에 내가 업무 때문에 지나가다가 거기서도 한 대여섯 명의 그 에이즈 환자들이 환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인지가 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에이즈 환자라는 그 에이즈 천형받은 애들이 뭐 나와서 저런 시위를 하냐는 듯이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런 거구만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 걸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남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또 팔 걷고 붙이고 나선다고 하니 이게 참 좋은 소식이죠. 예전에 그래서 한때 그 잠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런 그 통계 때문에 살짝 겁이 났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이즈 집착에 대해서 정말 바보같이 묘사를 해도, 그러니까 저도 잠깐 나는 사이즈 때문에 겁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 때문에 겁났다는 얘기지. 혹시 그래요? 해서. 아니 저는 사이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이거는 그 고려 요소 중에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서도 여성 측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미투 응원합니다. 네, 저희 적극 응원합니다. 요거 한 5년 정도 후에 유튜브에서 너희도 사이즈 언급하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줄줄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나 그때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네. I'm the best we could ever plan. James Franco's having a giant party. This place is beautiful. 영화 배우이며 절친 사이인 제이와 로건은 무비스타 제임스의 집들이 파티에 놀러갑니다. 제임스의 집안에는 온갖 홀리우드 스타들이 모여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 세계에 큰 재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푸른 빛이 내려와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파티를 하던 사람들 중에는 제이와 5명의 친구들만 살아남아 제임스의 집안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집안에는 식량과 물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식량과 물을 아끼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했지만 데니는 이 규칙을 무시합니다. 데니의 막무가내 행동 때문에 식량이 바닥나버리자 참다 못한 제이와 친구들은 데니를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구조대는 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조나는 잠을 자다 악마에 씌어 다른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악마로 변한 조나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제이와 친구들. 집 밖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득실거립니다. 차를 타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간 친구들. 그러나 이번엔 식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데니를 마주칩니다. 이들은 과연 이 영문 모를 지옥 같은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병맛, 황당, 찌질 코믹, 재난 성경 영화 This is the End입니다. This is the end. 기본 정보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2013년 오늘 아침에 뭐 회사 가서 일 안 했구만. 그거라도 아니고 와이즈를 어떻게 해. 원래는 일하러 갔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요일입니다. 네, 일하러 갔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가지고 또 일단은 뭐 사전 정보 없이 멍하니 앉을 수는 없어서 2013년 미국 영화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코미디, 액션으로 분류되네요. 장르는 상영 시간 107분입니다.
감독 에반 골드버그 이 양반이 코미디 영화 같은 거 각본 자주 쓰시는 양반이고요. 감독의 또 세스 로건 둘이 친하다고 합니다. 그 에반 골드버그 감독이었던 작품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논란의 디 인터뷰 개봉 못했죠. 왜 논란이에요? 그때 그 두 명의 언론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인터뷰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럴 때 미국 정보기관이 걔네들 접촉해서 걔네들한테 암살 임무를 같이 주는 이런 코미디 영화였는데 그때 뭐 북한이 당시 영화사 제작사가 어디였죠? 해킹해가지고 소스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개봉 못하고 지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디 인터뷰였고 그리고 뭐 그린혼의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슈퍼배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양반이라고 합니다. 에반 골드버그. 그리고 세스 로건은 지난 회차 30회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몇몇을 보자면 제임스 프랭코 78년생이고 키 180 마크 리델 연출한 TV물 제임스 디딘에서 주연 연기로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디딘 느낌 있네. 네, 있습니다. 확 있어요. 그리고 MBC에서 방영한 그 프릭스 앤 그릭스 시리즈에서 연기하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사항을 보자면 자신의 내면적인 성격을 고쳐보고자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캐스팅이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 네, 내성적인. 네. 그리고 캐스팅이 되면 뭐 자신이 맡은 배역을 위해서 노숙, 권투, 뭐 비행기 조종 등 이런 것들을 불사하고서 모든 것들을 최대한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열정 있는 배우예요. 스파이더맨 3에서 그 오스본 역할을 맡으면서 그 일반 영화 관객들한테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2-3년도 정도 전에 10대 소녀에게 같이 자잘한 문자인가요? 뭐 이런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요게 성추문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은 양반이에요. 더 롱 홈이라는 영화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이는 그 매침보아의 그 성교 씬, 그러니까 배드신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씬을 연출하는데 굳이 여성 배우들이랑 이제 본인도 그 장비라고 하죠. 뭐라고 하나? 그 플라스틱 가드를 성기 주변에 이렇게 치고서 영화에서 안 나오게 하는데 공사한다고. 네, 공사한다고 하죠. 그 플라스틱 가드 굳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 여성 배우들 5명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자살 안 했어? 멘탈 좋네. 네네. 아니 그 이후로도 뭐 골든글로브상인가? 그 연기상도 받고 그리고 감독도 종종 해요. 네 대표작으로는 시티 바이 더 씨 2002년 로버트 드니로와 같이 연기했던 영화고요. 스파이더맨 1, 2, 3, 밀크 2008년 숀 펜이랑 동성 커플로 나왔던 영화죠.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2008년 127시간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러브레이스에서 휴 해프너 역 그 플레이보이지 그 창간했던 양반 그 양반 역할 스프링 브레이커즈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인터뷰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 퀸 오브 데저트 에브리띵 윌 비 파인 에일리언 커버넌트 뭐 요런 에일리언 커버넌트 나왔나? 모르겠어요. 전 그 오늘 카피해서 붙이느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나? 커버넌트에서 그 여자 나오는 거잖아요. 뽀글뽀글 파마 머리 짧으신 분. 네. 신비한 동물 백과사전인가? 그 못 거기 봤어요. 나오신 분. 근데 거기서 사람이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나왔다니까 나왔겠죠.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감독도 병행하시면서 본인이 만든 감독한 영화 그 더 디제스터 아티스트로 그 작품상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네. 재능 있네. 네. 코미디 뮤지컬 부분 나무주연상 수상했다고 하는데 뭐 작품상인지 뭐 나무주연상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조나 힐 이 영화에 나오는 1983년 생이고 키 170 그리고 아버지 리처드는 건젠 로지스의 투어 담당 회계사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에반 올마이티, 애니메이션 호튼, 인벤션 오브 라잉, 메가마인드, 드래곤 길들이기 1, 2, 머니볼, 레고 무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헤일 시저, 소세지 파티, 워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알만한 거는 저기밖에 없죠. 머니볼. 네, 그렇죠. 하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더 울프 월스트리트? 네. 그 영화 유명해. 난 모르는 영화인데 그거. 그래? 네. 또. 네, 그리고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네네네. 월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줄 알았네. 그리고 딱히 언급할 만한 배우 저희가 알만한 다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배우는 그 정도입니다. 리아나도 나오고 배우를 비교를 안 엠마 스톤도 나오고 까메오니까. 뭐 채닝 테이텀도 나오죠. 채닝 테이텀 아주 중요한 역할. 네네. 채닝 테이텀 나오고. 네. 참 대단해요. 캐스팅이. 네. 리아나, 엠마 스톤이 아니라 엠마 왓슨이죠. 엠마 왓슨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난주 거 우리 저기도 안 했어. 말지도 안 했죠.
아말지스 85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 네. 나는 지난주 거 아말지스 사람들이 좋아하려나? 불편할 것 같은데 나는 70 갑니다. 70.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좋은 영화는 아닌데 재밌는 영화입니다. 웃기는 영화입니다, 이거.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슬래스틱화 웃긴 대사, 네네. 말로 웃기는 거, 그 웃긴 농담이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거, 그 모든 게 다 있죠. 그 포인트마다 모두 웃을 수 있는 분은 당신은 헐리우드 통신. 맞아요. 네. 우리가 하도 저 비유나 네. 풍자 같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헐리우드 소식이나 저 미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빠삭하지 않으면 좀 못 알아듣고 놓칠 만한 게 꽤 있어요. 네. 저게 뭘 풍자하고 있는 거 패러디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뭔지 모르겠는 게 많아. 그렇죠. 어떤 특정 배우의 사생활을 비꼬는 듯한 네. 뉘앙스의 농담들이 있는데 저건 웃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웃어야지 그거 다 알기는 쉽지 않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반이나 알아들었을까? 한데도 뭐 끊임없이 계속 그 뭐 시퀀스마다 계속 네. 그 웃음이 터져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말지수는 네, 아말지스 이 영화 그래도 65는 조금 박하고 한 68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8? 웃깁니다. 네. 68. 저도 이거 되게 웃긴데, 근데 이게 여성들이 봐서 웃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다 개그나 던지는 농담들이 그 마초적인 농담들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영화에서 지난번에 그 우드잡이죠. 거기서 보여줬던 그 남성기 숭배 사상 같은 게 이 영화에도 깔려 있어요. 그 남성 성기 숭배를 까는 거죠. 왜냐면 그런 네네. 것들 이렇게 남성 성기를 계속 네, 그렇죠. 훼손시키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성기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영화 그걸 전반에 웃기는 거죠.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게 각 배우들이 전부 자기 자신 역할로 나오잖아요. 영화 배우인 걸로, 헐리우드 스타인 걸로 나오는데 모든 출연자가 다. 네. 근데 갑자기 세상에 휴거가 일어나죠. 휴거. 네. 그래서 세상에 불지옥이 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저 신의 빛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못 날아가고 이제 불지옥이 된 헐리우드 그 세상에 남아 있는데 배우인 제임스 프랭콘의 집에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문이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미술품 이런 걸로 막는데 거기에 거대한 남근 모양의 미술품이 있잖아요. 저 네, 팝아트스러운 게 있죠. 그거를 엠마 왓슨이 와서 도끼로 자르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엠마 왓슨이 나가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영화 좀 후반부에 보면은 잘려진 성기 부분을 다시 붙여놨어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화면에 되게 비중 없게 저 구석에 딱 서 있는데 잘려진 부분을 다시 붙여놨더라고요. 티나게 너무 이렇게 막. 그게 그렇게 돼도 쓸 수 있나? 다시 그 봉합 수술 가능합니까? 그 옛날에 보비트 사건이라고 네. 그 미국인이었는데 남성분이 그 여성분 그 이름부터 호비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와이프를 되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괴롭히고 수차례 낙태시키면서 비웃고 막 그래서 어느 순간 와이프분이 남편의 성기를 칼로 잘랐어요. 나 그거까지는 안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사건 여기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바로 뭐 응급하고 어떻게 가지고 다시 봉합하고 나서 그 남편분은 포르노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거야?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페이크를 써가지고 일단 이거 유명세는 탔으니까 성기 관련해서 존나 유명세는 탔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봉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봉합만 네. 해놓고 네. 그 저기도 좀 감각도 돌아오나? 이게 왜냐면 우리도 혹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가 엄격하게 분류하면 재난 영화입니다. 그렇지 재난 영화지. 네.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닥치지. 그러니까 모든 재난이 다 일어나고 남성들이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재난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농담도 그렇고 대부분 성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난 상태에서 프랭콘의 집에 남은 배우들이 각자 떨어져서 잠을 자다가 집안에서 무서워서 한 군데 모여 자는 씬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잘까 자세를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야 그냥 난 하늘 보고 누워서 잘래라고 할 때 딕스업이라고 해요. 나는 꼬치를 위로하겠다. 나는 꼬치.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 사정 개그도 그렇고 그렇죠. 좀 이따 언급되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닥치는 또 가장 잔혹한 재난 중에 하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조나 힐에게 악마가 나타나서 간간하잖아요 밤에. 사실 영화 쓰레기입니다. 꿈인 줄 알잖아. 근데 자기는. 근데 그 간간할 때 얘가 자고 있는 침대 위를 이렇게 악마가 스르르 이렇게 기어 오르는 게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보면 풀발기에 있죠 악마가.
그런 영화입니다. 진짜 무서웠어. 오싹했어. 요 감독 내가 모르긴 몰라도 2, 3년 내에 미투에 의해 가지고 포토라인 한번 법원 포토라인 한번 쓰지 않을까? 검찰 포토라인. 아니 제임스 프랭코도 안 썼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후진적이에요. 아직 미국이 헐리우드계가 우리보다. 아니, 미국은 진짜 섹스밖에 모르니까. 네. 섹스하고 마약밖에 몰라서.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볼 때 과연 이거 좋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 여성들도 끼다 하고서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거 반면에 또 혐오스럽다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75 갑니다. 네. 처음에 제이 바루첼 이 배우가 저 캐나다 배우인데 네. 여기 영화 내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인가요? 만난 친구들이 너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참 좋았어. 전 기억 안 나요. 거기서 나온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 개그지. 네.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이후에 별로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 배우가 어쨌든 이 배우가 헐리우드의 그 생활 양식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살잖아요. 네. 아마 캐나다로 돌아가서 사는 거 같죠? 네네. 근데 절친인 세스 로건을 만나려고 이제 LA로 놀러 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세스 로건의 집에 가서 너드의 기분 만끽하죠. 가서 뭐 게임하고. 3D TV 막 너를 위해서 내가 3D TV 새로 샀어 하고 막 게임하고 서로 막 대마초 피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죠 둘이. 뭐 그러고선 세스 로건이 제임스 프랑코 새로 새 집 져서 거기 지금 집들이 파티하는데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제임스 프랭콘의 집에 가서 이제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와 하고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가 막 죽고 나중에는 이제 5명만 그 집안에 남게 되는 그래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초반부에 그 세스 로건이랑 그 제이랑 제임스 프랭콘의 집 앞에 가면서 야, 이 동네 되게 쿨한 동네야. 저 윗집에 채닝 테이텀도 살아. 이렇게 할 때 목선.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냥 쿨한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네, 꼭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채닝 테이텀이 네. 카메오로 나오는데 카메오로 나오는데 이 막판에 되면은 집안에서 5명이 갇혀서 지내는데 6명인가요? 저기까지 데니까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 7명이 갇혀 지내는데 바깥에 안 나가는데 무서워서 네. 데니가 그 룰을 안 지키잖아요. 음식을 네. 얼마씩 나눠서 먹어야 되고 아껴 네.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네. 그래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투표에 의해서. 근데 나가서 중반부에 나가는데 영화 막판에 다시 등장하는데 다시 등장할 때는 네. 나가서 바깥에서 네. 어떤 깽단에 우두머리가 돼 있잖아요. 그 마치 네. 매드맥스의 네네. 악역 우두머리처럼 그 매드맥스 패러디 했죠. 식인집단에 웃음머리가 돼 있죠. 거기서 되게 웃겨. 매드맥스 패러디 했는데 매드맥스에서는 그 사람들 얼굴에 막 해골 분장하고 몸에 막 이렇게 갈비뼈 분장 이런 거 해놓은 게 되게 정교한데 존나 병신같이 했어. 맨몸에다가 하얀 페인트로 이렇게 갈비같이 그리질 않나. 저 식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매드맥스의 그 뿔난 차 같은 거 이런 거 막 타고 탁 내리는데 채닝 테이텀을 목에다가 개끔 매가지고 저 애완견처럼 끌고 다니잖아요. 네, 성 놀이개로 사용하죠. 네. 채닝 테이텀을 만나서 내 여자를 만들었다고. 내 여자로 만들었다고. 그 채닝 테이텀 막 엉덩이 막 흔드는 장면 엄청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채닝 테이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채닝 테이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거의 뭐 향신료 샤프란 같은 존재예요. 엄청 한 번 쓰면 효과도 크고 엄청 비싼데 많이는 못 쓰는. 네. 킹스만에서도 그랬고 네. 그 전에 헤이트플레이트에서도 그렇고 네. 주드로가 그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스릴러 있어요. 거기서도 여주인공 남편으로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네. 독살당해. 왜 이렇게 쓰지? 자꾸 요즘? 다작 배우면서 단작 배우네요. 여기서 나온 패러디가 뭐뭐 눈치챘어요. 그 매드맥스 있고 그다음에 엑소시스트 있죠. 네네네. 너무 노골적이죠. 그걸 똑같이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127시간. 네네. 127시간 요 대사로도 해요. 네네. 우리 지금 이 집안에 물자가 뭐뭐 남았냐. 짜는데 뭐 그 장면도 되게 웃기죠. 맥주가 몇 캔에 네. 생수가 몇 개, 뭐 시리얼 몇 개 축축 하더니 127시간에서 나왔던 캠코더. 이것도. 네. 128시간이라고 그러나 126시간이라고 그러나 아니, 27시간. 27시간. 옆에서 제임스 프랭커가 교정해주죠. 127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카메라로 이렇게 놓고 계속 녹화하잖아요. 조금씩 오늘은 뭔 일이 있었다. 뭐 저거. 또 뭐 눈치챘어요? 아유,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미스틱 패러디했죠. 미스틱이면은 그 미스틱에서도 미스트. 네, 네. 거기서도 사람들이 저기 어디까지 나가보자 해가지고 허리에다 끈 묶고 네네. 일군의 용감한 사람들이 나갔다가 네. 죽임 당하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이 패러디하죠. 저 크레이크 로빈슨 허리에다 끈 묶고 물 가질러. 네.
바깥에 이렇게 나갔는데 못 가지고 그냥 바로 도망 들어오고 바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미스트 분위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괴물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계속 어딘가 흉폭한 놈이 있다라는 그런 암시만 쭉 주면서 안개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제대로. 네, 그런 장면. 주만지 그 집안에서 그 코뿔소인지 물소인지 같은 악마가 나와가지고 집안을 온통 박살내면서 뛰어다닐 때 네. 그거 약간 주만지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어떤 신이 있었던 것 같네요, 주만지에서. 네. 뭐 그 정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그 정도 있네요. 네. 또 난 웃겼던 게 여기서 주인공인 제이가 자기는 그 헐리우드의 삶 이런 거가 좀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자기는 여기 안 있는다. 오랜만에 친구 세스 로건 보러 왔다 하고서 세스 로건이 파티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엠마 왓슨하고 네. 또 그 옆에 누구 서 있죠? 또 유명한 배우 서 있는데 또 하여튼 배우 서 있는데 얼굴은 서로 알 거 아니에요. 헐리우드 배우니까. 근데 진짜 친분은 없는데 그래서 뭐 안녕 뭐 해서 거기서 너 저기 그 영화에서 참 좋았다. 그 인사치레 하고 너는 저기 헐리우드에서 여기 LA에서 안 산다며 하니까 여기 삶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있던 남자가 야 쟤 바지 봐. 쟤 힙스터잖아. 그러니까는 나 힙스터 아닌데. 너 저기 포레스트 검프 좋아해? 그러니까 아니 안 좋아해. 이거 봐 힙스터 맞네 하면서 힙스터로 몰리는 장면이 되게 웃겨요. 그 장면도. 일단 편의점에 갔었을 때 네. 편의점의 초반부에 담배를 사러 가잖아요. 둘이 세스 로건이랑 제이가 거기에서 이 영화 감상법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뭔가가 갑자기 시작되는데 전혀 맥락이 없는 게 편의점에서 벌어지잖아요. 가령 그러니까 어떤 전조가 부흥하고 흔들리던가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뉴스에서 잠깐 흘러가듯이 싱크홀을 보여주는 것만 있고 전혀 맥락 없이 갑자기 그 편의점 씬에서 파란 기둥이 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늘로 와서 외계인인가? 이 영화는 이렇게 보는 영화 아니구나. 그냥 넉넉히 봐야 되는구나. 멀리 쓰면 안 되는구나. 거기가 살짝 웃겼고 그리고 거기서 그 관객한테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파란 광선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하늘 숭숭숭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약간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계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하늘 그 파란 광선은 이제 승천하는 거다, 천국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한 캐릭터들은 그 파란 광선을 맞아서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네. 그런 대비가 또 좀 웃겨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난 정교한 연출인 것 같아. 처음에 그 승천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고통받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얘네들 나중에는 야 이거 승천 휴거구나 알고 났으니까는 히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객이 초반부터 이거를 얘가 천국으로 가는 루트라고 알게 되면 영화 중간부에 긴장감이라고 부르긴 좀 웃긴 영화지만 긴장감이 없어지거든요. 사실. 맞아. 연출이 정교해. 되게 배우들 연기나 이런 것들 봐도 그 여기 리아나가 저 카메오로 나오는데 프랭코네 집에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집들이 파티. 그래서 막 수많은 홀리우드 스타들이 와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마이클 세라 이거 어디 나온 애야 마이클 세라. 그 정확하게 너드 역할이니까 소위 그 소외받는 왕따 역할로 많이 나오는 배우라고 하는데 저 어디에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레고 배트맨에 나왔네. 소시지 파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약간 생김새도 너드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이 파티에서 혼자 막 마약하고 혼자 존내 마초적으로 놀아. 여자 막 2명 끼고 화장실에서 막 붕가붕가하고 마이클 세라가 리아나의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탁 쳐요. 뒤에서 만져요. 그러니까 리아나가 뒤돌아보더니 존나 빡치는 얼굴로 따귀를 후려치는데 엄청 세게 때려. 장난 아니야. 리아나 연기 잘하던데. 이 영화에서 그 최고의 타격감입니다. 그 장면. 그랬더니 자기 이거 이거 뭐죠? 바닥에 저 아이스하키 퍽 같은 거 놓고 그게 주걱 같은 걸로 밀어 쳐가지고 축구하는 게임. 나 그거 하다가 친 거다라 하면서 태연하게 또 그걸 막 해요. 이 마이클 세라가. 그 장면 좀 웃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지진이 나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좋게 한 200명은 될 것 같아. 그 집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만. 근데 갑자기 땅이 막 갈라지고 거대한 싱크홀 생기고 막 전봇대 무너지고 그래서 세라는 무너진 전봇대에 삐죽한 부분에 꽂혀가지고 죽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신이죠. 거기서 죽는데 되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내 핸드폰 누가 훔쳐갔냐고 막 찌질거리잖아요. 근데 콱 그 전봇대에 찍혀가지고 가슴이 뻥 뚫린 다음에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려. 자기가 죽는 거보다 핸드폰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모르고서 핸드폰을 찾고 딴 사람 의심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쪽팔려 하면서 죽죠. 그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싱크홀 생겨서 막 거기로 막 떨어져 죽고 전기줄 끊어진 거에 감전돼 죽고 잘라져 죽고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요. 근데 그 씬에서 정말 제일 웃긴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웃긴 게 영화가
제작비를 안 쓴 영화가 아니에요. CG가 맞아. 엄청 많이 뿌려졌고 그리고 네. CG 정교해. 네, 정교하고 일부러 감정이입을 막으려고 그랬는지 그 싱크홀 내측 마감을 보면 싱크홀이 툭 돼가지고 흙이 막 꺼져가지고 흙이랑 나무 뿌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그거 뭐야 그 암벽 등반은 무슨 암벽 등반 뭐죠? 이런 것처럼 싱크홀 내측 이 마감이 인공지반처럼 플라스틱 됐어. 같아요. 네. FRP 같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흙을 이렇게 막 손가락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이렇게 벽돌 같은 걸 쥐고서 매달려 있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죽는 장면 같은 거 보면 CG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 심에서 편의점 점주인 흑인 아주머니가 인색한 점주. 네. 떨어지는 냉각 시설로 맞아 죽는 장면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되게 끔찍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교한데 그 싱크홀이 발생하고 나서 플랭크론 집 앞에 싱크홀이 발생되고 나서 쓰러져 있는 여배우 얼굴을 누군가가 모르고 봤는데 모르고 봤는데 피가 터지면서 눈알이 빠지면서 죽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인형이에요. 인형 뿅 하는 네. 소리 나는 것 같은. 네. 내가 여기서 가장 참혹한 죽음의 예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아비규환 현장에서 어떤 여배우가 넘어졌는데 다른 남자 배우가 막 도망가다 그 넘어진 여배우 얼굴을 밟는데 그 얼굴이 짜부가 되면서 죽어요. 터져요. 말 그대로 터지는데 그게 풍선 인형 얼굴 밟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그거 누르면 꽥소리 나는 그 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잔혹한 장면은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희화시켰어요. 네. 거기서 죽는 사람 팔 끊어지고 죽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싱크홀 안에 그 용암이 끓고 있는데 그리로 떨어져 죽는 사람들 보면 그 용암으로 떨어질 때 사람이 그 막 뱅글뱅글 도는 장면 이런 것들은 되게 정교해. 네 그런 거 보면은 타이타닉에서 사람들이 그 배랑 같이 수장되는 장면들이 연상되기도 하거든요. 그 CG의 정교함은. 네, 근데 보통은 그런 데서 보면은 높은 데에서 마네킹 하나 툭 떨어뜨리고 마네킹은 그냥 모양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처럼 연출 안 하고 되게 진짜 사람 떨어지는 것처럼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 웃깁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장면인데 그 사정 대결신 말고 그 장면 바로 이후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재밌는 장면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프랭콘의 집에서 사람들이 멤버들이 버티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가질러 외부에 있는 문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미스트 패러디 장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장면으로 나갔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나서 야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루 바로 밑에 물이 있다.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이 바로 밑에 물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오네 하고 막 안타까워하죠 브랭커가. 네, 그래서 이 마루를 깨부셔서 밑으로 내려가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마루를 뜯어내고 밑에 있는 그 콘크리트 기초를 막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는데 그거 깨는 장면이 화면이 거기서 밑에 물이 있는데 하면서 확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막 드라이버로 너무 웃깁니다. 그 목장도 어디 무슨 옛날에 고대 이집트 이런 데서 석공들 작업하는 목장처럼 그때 세스로건이 땅을 파는 도구로 그 콘크리트 기초를 파는 도구로 뭘 쓰냐면은 그 이동식 의자 바퀴 이동식 의자 회전 의자 같은 걸 보면 바퀴 부분만 떼어내서 그 바퀴 부분을 콩콩콩콩 찍는데 제가 볼 땐 땅을 다지는 것 같지 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대고 야구 방망이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깨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그 바깥에 아비규환이 일어난 다음에 이 6명이 다시 프랭콘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다 고정시켜서 막고 그 안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에 있자.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굴 구하는 줄 아냐? 바로 유명 배우부터 구한다. 우리는 다 얼리스타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부터 구하러 올 거다 하고서 그 안에 있잖아요. 이제 집 안에 있는 물이랑 이런 거 음식을 다 합쳐봤더니 양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리얼 몇 개, 술만 잔뜩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눠 먹자, 이렇게 아껴서 먹자 이렇게 합의하고 밤에 잠을 자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이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던 데니가 욕조에서 마약하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배고프니까 그 음식을 엄청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자의 대부분을 소비해버리죠. 막 그 물로 막 발 씻고. 싱크대에서 막 발 씻고 물 안 나오니까. 그때 제임스 프랭코가 이빨 닦고 있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 새끼 야 사람들 다 깨운다 이 새끼 뭐냐니까는 데니가 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아침 차려놨으니까 지금 바깥에 난리 나는데 막 너 지금 뭐하냐 하니까는 뭐 너네들 다 약 빨고 지금 취했냐 무슨 난리가 나 하고 안 믿잖아요 데니가. 그랬더니 너네 씨 약 빨고선 서로 빨아줬지. 그랬더니 프랭코 입 주위에 치약이 하얗게 묻어있으니까 이 새끼 봐 이거 빨아갖고 저 입에 쌌구나.
그 장면도 난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장면 전인데 바깥에서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다음에 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 7명, 6명만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야 뭐 핸드폰도 안 터진다. 뭐 인터넷도 지금 끊겼다. 해봐라. 그러면서 야 그럼 빨리 뉴스라도 틀어봐라. 야, 난리가 났죠 사단에서. 야 빨리 그럼 TV 켜. TV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TV는 인더 플로어. 그러니까 마루 밑에 있다. 오 쿨. 사람들이 이러면서 마루 밑에서 자동으로 TV가 올라오는데 감정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또 웃음이 터잖아요. 거기서 또 엄청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니까지 이 집안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가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먹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음식 뭐뭐 있나 이렇게 하다가 밀키웨이 갖고 싸우는 장면도 있죠. 그 밀키 초코바가 하나 있는데 서로 저거 내가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찌질거리는 장면들 너무 웃겨요. 나중에 이것도 먹잖아요. 네. 나중에 그 멤버 중에 그 조나힐. 네, 조나힐이 악마와 빙이 돼서 지난번에 악마랑 그 악마한테 동침을 하고 강간당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세스 로건이랑 프랭코가 볼 때는 얘는 혈당이 떨어져 그런 거다. 빨리 그 초코바를 진짜 그거 어디다 놨냐 마치 비상약처럼 되게 신성하게 감춰놨던 걸 갖고 와서 주려고 하는데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절해 있으니까 입에다 이렇게 대는 인형 입에다 이렇게 대고 먹어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기절한 사람 입에다가 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씹어서 주기로 하죠. 그래서 프랭코가 알았어. 그래서 얼른 한 입 딱 씹는데 오 존나 맛있어 하면서 먹어. 야 그걸 삼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한 입 깨뭅니다. 세스 로건도. 그때 이 프랭코가 너무 맛있어 하는 그 표정이 네. 연기 너무 잘해. 네 좋습니다. 야 이런 대배우 이런 데다 써도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데니가 자꾸 룰을 어기고 그러니까 투표위에서 데니를 쫓아내요. 그 다음에 이 6명이서 모여 있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좀 가져오려고 하죠. 정찰을 보내죠. 네, 정찰을 보내는데 2명이 정찰을 가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정찰을 간 집 그리고 원래 제임스 프랭클의 집 양쪽에서 다 또 사단이 일어납니다. 정찰을 간 집에서는 원래는 세스 로건이 제비뽑기에서 걸려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세스 로건이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찌질하게 기법 해버려가지고 제이가 그럼 내가 대신 갈게 해가지고 제이하고 크레이크하고 둘이 가죠. 네. 갔더니 그 집에 음식이 많아. 제이랑 크레이크가 막 챙기다가 제이가 야 우리 가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 있자 둘이 내가 잘해줄게.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네. 위선은 가지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크기와인지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잘 감추는지만 차이가 있지. 네. 그래서 이 제이가 조나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되게 위선적인 애라고. 네. 근데 조나힐은 제이에게 굉장히 그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야, 니네 제이 놀리지 마. 제이는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니란 말이야. 왜 놀리고 그래? 하면서 막 되게 감싸주는데 아주 가식적으로 감싸주잖아요. 제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친절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친절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친절하게 해주죠. 성격이 아니라 자기네 경전에 아마 것 유대인인 것 같죠. 그럼 얘네들 저 대마초 빨고 파티하는데 진짜 그 장면 연출 되게 잘했어. 네. 보이는 환상 같은 거를 되게 무슨 셀로판지 대고 이렇게 관람하는 것처럼 막 7, 80년대 비디오 게임이랑 합성된 것처럼.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이 머리 뒤에 유대인들이 네네. 쓰는 모자 같은 거 그게 딱 뒤통수에 붙어 있죠. 네. 아무튼 제이랑 크레이크가 그 음식물을 가지러 간 옆집에서 음식물을 확보한 다음에 나쁜 마음 먹어요. 제이가 우리 그냥 여기 있자. 쟤네들한테 뭐 이거 나눠주냐. 그리고 쟤네 제비 뽑겠는데 졌는데도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대신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눌러앉게 나쁜 마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악마가 나타나. 네. 이쪽 집에서는 조나가 계속 나쁜 마음을 먹죠. 저 제이 쟤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는데 나쁜 마음 먹으니까 바로 악마가 나타나서 조나를 강간해서 조나가 귀신이 들리죠. 엑소시스트 이제 패러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쪽 집 제이 프랭코네 집에서는 조나가 악마가 돼서 변해요. 그래서 프랭코네 집에서는 불이 나고 이쪽 집에서는 코뿔소 악마가 집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죠. 네. 도망가기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기로 하고 나서 그냥 악마가 나오죠. 악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랭코의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크레이크가 희생을 해요. 내가 시간을 끌 테니 네. 그 사이에 차 시동 걸어서 도망가라. 근데 보통 영화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게 재난 영화의 필수 요소죠. 네, 근데 그게 되게 그런 장면에서 보면 확 깨잖아요. 네. 그 좀비 영화 그거 뭐죠? 새벽의 저주에서도 갑자기 그 중간에 한 명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걔 줄곧 악역으로 나오던 애가 네. 희생해가지고 그 남들 다 부둣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부산행에서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전복된 기차에서 온 노숙자가 자기가 막을 테니 도망쳐 막 이러는
저도 방금 기억나는 게 볼케이노라고 화산 네, 터지는, 옛날 영화. 네, 네. 그 피어스 브로스론 나온 네, 거. 그 영화에서도 정말 뜬금없이 맥락 없이 용암이 바닥에 쫙 깔려 있고 네. 그 지하철 내부로 유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한 명이 네. 용암 위로 가서 다른 선로에 있는 걸 뭔가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 신이었는데 뜬금없는 사람이 내려서 용암 위로 뛰어내리면서 글쎄 받쳐주죠. 징검다리가 네, 되지. 하반신이 점점점 녹아내리는 상태에서도 그 뭔가 숭고한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장면 볼 때 개연성 없이 갑자기 희생을 하면 이게 완성도가 훅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좀 개연성을 둬요. 그 전 장면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를 토론하다가 이거 휴거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제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고해성사를 하죠. 그때 크레이크가 자기 예전에 어떤 남자의 누나를 파낸 적이 있다. 네. 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남겨진 것 같다. 승천하지 못하고 그게 한번 반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크가 그 희생을 하는데 악마의 주의를 끄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 하늘로. 그래서 나머지 3명은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치는 과정 중에 차가 갑자기 매드맥스 아까 차가 나오죠. 말씀드린, 매드맥스 차. 아까 말씀드린 매드맥스 차가 나와가지고 이 차를 전복시키죠. 네, 전복시켜서 그 안에서 아까 그 추방당했던 데니가 식인 집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차에서 통 내리죠. 저기를 목줄로 달고. 보니까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식인 조직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진짜 한 8명 정도? 8명, 9명 정도 되는 식인 조직을 가지고 에워싸고서 얘네들을 이제는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애들이 학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신에서 뭔가 희생을 하면 승천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랭코 희생을 자처하죠. 희생을 자처. 이 영화 정확하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시점 중에 하나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채닝 테이텀을 목줄에 걸고 내린 데니가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프랭코가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너희들은 도망쳐 하더니 똑같이 답습합니다. 네, 벌떡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격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 둘이 도망치게 되는데 나머지 둘이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파란빛이 내려오더니 또 승천해.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쫙 올라가다가 밑에 있는 데니한테 너 씨발 여시나 먹어라 뻑큐 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 뚝 떨어져. 나쁜 말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네. 선과학이. 그래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딱 떨어지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혔죠. 네, 그렇습니다. 잡아먹는데 제일 먼저 코부터 딱 뜯게.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암시가 나오죠. 그렇죠. 그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2탄을 찍자면서 세스 로건하고 프랭코가 둘이 얘기를 하죠. 세스 로건 너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죽을까? 아 데니가 날 잡아먹는 걸 야 왜? 시나리오 얘기를 할 때 그게 가장 처참한 죽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게 반영이 되죠. 본인의 죽음에. 똑같이 죽죠. 그래서 잡아먹혀서 희생하고. 여담입니다만 거기서 내가 여기 주의를 끌 테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하면서 벽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다대일 승부를 격투를 벌이는 씬을 보면 계속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 존나 잘 싸웠던데. 중간에 포기하고서 일부러 헌신하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뭐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랭코마저 죽고 제이와 세스 로건만 남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계속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완전 거대한 끝판왕 악마가 나타나죠. 거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 크기 되는 악마가 거대한 대물을 덜렁덜렁 달고 나타나요. 거기서 그 괴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사이가 조금 멀어져요. 둘이 베프인데 사실 서로 베프 간 사이에 서로 앙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고백하고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그래 우리 여기서 같이 죽자 하고서 둘이 꼭 껴안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제이가 승천하게 되죠. 야, 나 승천한다 하는데 세스 로건이 나는 왜 승천 안 하지? 그러니까 제이가 내 손을 잡아서 손을 잡고 같이 끌고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 괴물의 한 머리 그 악마의 머리 정도 높이 정도까지 쭉 올라가는데 더 이상 무거워서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1인용이었죠, 광선은. 네. 그래서 세스 로건이 야, 나 이제 놔라. 둘이는 못 올라가나 보다. 너만 올라가. 세스가 희생을 합니다. 손을 딱 놔. 뒤로 쭉 떨어지는데 그거를 또 괴물이 잡아서 죽이려고 손을 이렇게 쭉 뻗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또 광선이 쭉 내려오더니 세스 로건도 하늘로 쭉 승천하죠. 그때 웃긴 게 그 내려오는 그 파란 빛에 닿으면 모든 게 다 파괴되잖아요. 잘라지잖아요. 그렇죠. 악의 요소들은 치명상을 입죠. 그리고 뭐 건물 지붕 같은 것도 다 뚫렸으니까 그 내려올 때. 그때 그 거대한 악마가
파란 광선 옆에 세스로건을 승천시키는 광선 옆에 있었는데 네. 팔이랑 이런 데가 좀 상처 있고 성기를 잃죠. 성기가 잘라져요. 그 거대한 네. 성기가. 네. 그래서 세스로건이 쭉 하늘로 승천하는데 잘라진 성기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악마가 네. 저 밑에 있어요. 진짜 웃겨. 정확하게 그 세스로곤이 악마의 입 쪽으로 떨어지면서 네. 그때 다시 광선이 내려가 세스로곤을 이제 하늘로 끌어올릴 때 그 광선 자체가 악마의 목구멍으로 떨어가서 배 앞쪽을 가르고서 성기를 끊으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어요. 진짜 몸이 거의 반으로 갈렸는데 유독 성기만 부여잡고 한 손은 한 손은 성기를 부여잡고 이 영화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성기 조형물을 다시 꼬매놓은 것처럼 네. 집에 가서 다시 꼬매나 보지 그 악마도. 그러니까 성기 훼손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있어요. 영화 제작자들이랑 배우들한테 전부 다 그것 자체를 비꼬는 거겠죠. 진짜 웃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웃깁니다. 그 둘이 승천해서 천국에 갔더니 아까 전에 먼저 희생해서 죽었던 크레이크가 얘네들을 이렇게 천사가 돼서 반기죠. 네. 그래서 천국에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공연을 네. 보면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영화가. 발리우드 영화처럼 끝나죠. 네. 이 영화에서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제일 웃기는 씬 씬 아닙니까? 데니가 그러니까 그 집안에 고립돼 있는 모든 남성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유하던 포르노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막 사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프랭코가 격분하죠. 열이 받았죠. 2층 발코니에서 이거 누가 이랬냐? 네. 정말 단죄하기 위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총 들고 나와서 데니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 앙금이 있었던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데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이 자식아 벽에다가 아이패드나 이런 거 붙여놓고 하면서 아직까지 포르노 잡지를 보고 있냐 이런 구시대적인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프랭크가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독서를 즐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프랭코가 네. 데니한테 너는 형제도 없냐? 어? 네, 룰이 없냐는 거죠. 네. 티슈나 양말에다가 사정하지 않고 왜 잡지에다 사정하냐? 넌 형제도 없냐? 하니까는 데니가 나는 소방관의 호수와 같이 사정한다. 어디로 튈지 사방으로 다 튄다.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면서 막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들은 이 씬 하나 때문에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거기서 그 티격태격하는 장면도 웃기고 또 정말 하나는 웃겼습니다. 그 엠마 왓슨이 이제 초반에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가 아비규환 상황에서 사라졌다가 중반쯤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도 이쁘더라고요. 네, 이쁘죠. 하수구에서 이틀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아우 잘 왔다 하면서 여동생처럼 저 프랭코랑 그 주변 배우들이 이렇게 우쭈쭈쭈 해가지고 담요 주고 먹을 거 주고 쉬어라 너 좀 쉬어라 우선 침실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때 그 문 앞에 다 모여서 괜히 제이가 네. 야 우리 쟤한테 제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불안감? 제가 왜 불안해? 그러니까는 강간이라는 말만 입에 담지 않다 뿐이지 그래도 제가 여자니까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데니까 뭐 강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강간한다고 그래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저마다가 생각할 때는 저마다가 그 욕망과 욕구는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모르고 순진한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어요? 네, 전 그렇게 봤어요. 저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었다고 봤거든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핑크색 코끼리처럼 네네. 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그렇죠. 순간 강간의 이야기가 바깥에 나오고 저 벽 건너에서 키워드밖에 안 들리는 엠마 왓슨이 듣기에는 뭐야 저 새끼들 모여졌다 나 강간할 순서 정하는 거야? 라고 오해해서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도끼 들고 다시 음식 싹 싸들고 엠마 왓슨이 다시 도망가잖아요. 난 그 장면도 되게 웃겼어요. 웃겼어요. 그 리볼버를 상대로 도끼를 가지고 그 나중에 네. 그 총이 왜 그 총을 진 사람이 그렇게 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나오지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장면.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난 강간할 생각도 없고 누가 강간한다고 그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그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게 어떨지 역시 미투 운동은 좀 더 확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공포가 뭔지 압니다. 그 남성으로서 혼자 미국에서 밤거리를 혼자 어슬렁 걸어갈 때 저쪽에서 나보다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갭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제 쪽을 싹 흘끼 쳐다볼 때의 공포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밤거리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느끼는 공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바됐어. 오바됐어. 한 줄 평하고 가죠. 네, 한 줄 평 하시죠. 한 줄 평은 이거 재난 영화의 놀라운 변주 희생의 숭고함이 눈물 없이
떡볶이는 좋은데 매운 건 싫다시는 분 이런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한 줄 평은 룰을 지켜라. 네, 룰 지켜야죠. 네, 형제 없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화. 다음 영화는 이 영화 같은 그 미국 아메리칸 코미디인데 트로픽 선더라고 저 이거 못 봐가지고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가시죠. 네, 그거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맞춰야 돼. 이것으로 31회 마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